네, 안녕하십니까. 장원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국어과 이호준입니다. 네. 차례는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어 오고 있는지, 되어 왔는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시험 대비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별 예상 핵심 내용 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출제 경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서 관련 외부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밴드에 외부 현대시 7작품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그 작품에는 세 작품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뭐 이상의 거울 같은 거, 생명의사 같은 작품들은 분석하기 까다로웠는데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실제 학생들 말 들어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삼인곡, 송민곡, 관동배우 같은 작품들이 이제 교과서에 없는데 출제를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동배우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 올리신다고 뭐 하셨고, 삼인곡, 송민곡은 진도를 나가신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밴드에 추가될 수도 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기와 낯선 지문이 나옵니다. 계속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1학기 때는 뭐 신경림의 농무 같은 외부 지문이 나왔었고, 2학기 역시 이용학 시인을 에 대한 어떤 현대시들이 나왔는데,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나 기준이 되는 보기 지문들이, 즉 읽어야 되는 글의 양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낯선 작품을 아마 선생님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좀 요구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뭐 유명하죠. 서답형이 굉장히 좀 까탈스럽다. 시어나 뭐 식구의 의미를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뭐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라, 또는 문장 형태도 맞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포함 뭐 글자 수 뭐 60자 뭐 100자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띄어쓰기 하나하나 다 세면서 부분 점수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글자만 오버돼도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100점 받기가 또 어렵고, 대신 최대한 여기서 부분 점수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 영역이죠. 자, 출제 경향이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외부 작품 경우에 이번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저는 전부 다 외부시 7작품 분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학생들한테 말한 게, 얘들아, 그 생명의서랑 이상의 거울은 반드시 복합 지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제가 공통적으로 관통되는 게 있거든요. 자아 성찰이라는 거, 또는 내면의 내적 갈등이라는 거. 예상한 그대로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복합 지문으로. 이 작품 역시 1학기 중간고사인데, 신경림의 농무라는 물론 이제 고3 정도 올라갔을 때는 유명한 작품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내기에 조금은 까다로웠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심지어 서답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조건 걸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세부문항 해가지고 전부 다 조건입니다. 뭐 몇 자 내외, 몇 자 뭐 포함시켜라, 서술어로 끝내라 하면서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는 제 수업의 철학이기도 한 문학의 원리입니다. 원리. 문학이라는 게 뭐 시, 소설, 뭐 수필 쓴 사람들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챗 GPT가 쓰는 게 아닌데, 당연히 그 숨어있는 본질과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면 원리를 바탕으로 교과서 작품과 교과서 바깥 작품, 뭐 외부 지문이나 원래고사 같은 거 전부 다 분석합니다. 즉, 저는 분석하는 틀이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라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계속 이식을 할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나와 있는 5가지입니다. 뭐 NORSH인데, 나레이터, 즉 시적 화자가 누구? 표면상에 드러나 있냐, 안 드러나 있냐? O는 오브젝트, 즉 시적 대상은 무엇인가? 아까 이상의 거울 같은 경우에는 시적 대상이 자 되겠죠. 자, 그러면 S는 무엇이냐?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여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근데 오늘도 아까 방금 말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모의고사 1등급 계속 나와. 그럼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그럼 애들이 말합니다. 만족이야. 너 지금 모의고사 막 왔다 갔다 해. 만족이니, 불만족이니? 불만족이요. 당연한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애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학원을 갈까, 저 학원을 갈까, 이 수업 들을까, 저 수업 들을까, 이 스카 갈까, 저 스카 갈까 하면서. 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일제강점기다, 또는 뭐 인과 이별을 했다, 또는 뭐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할 말이. 그게 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R은 뭐겠습니까? 뭐 response라고 하여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기까지 했다면 H는 무엇이냐? 단순히 뭐 인과 이별하고 나서 나 슬퍼 흑흑흑 하고 있으면 시가 안 됩니다. 맛있는 표현법과 맛있는 운율, 상징적인 시어로 짜 맞춰야죠. 즉 H가 바로 how입니다. how. 어떻게 시를 썼는가? 모든 내신 시험에서 심지어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되겠죠. 예. 즉, 요 5개를 학생들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체화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 즉, 만약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외부 작품들, 신경림의 농무, 아니면 뭐 이번에 이용학의 다른 작품이 나왔다고 한다면 잠깐 한 5초 정도 당황할 수 있겠죠. 근데 당황은 딱 거기까지.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원리가 체화되어 있다면 바로 들어가야죠. 아, 얘는 뭐가 불만족일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분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대 교과서에 나오는 거든 시험에 나오는 거든 이 원리를 벗어나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물론 저는 이제 개별적인 작품 분석할 거고, 다만 우리가 중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 출제는 복합 지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시험 대비하면서부터 무슨 작품과 무슨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작업까지 되어야 합니다.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이나 낯선 외부 작품을 쓰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즉,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풀었던 기출 문제에서 실제 자공고 시험에 유사한 보기 지문이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뭐 외부 지문들도 나왔습니다. 네. 물론 장운고 기출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천재박 교과서를 쓰는 전국 모든 학교의 기출로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요 1번 단계가 끝나야겠죠. 확실하게. 자, 그 다음으로는 중요하죠 또. 자, 매주 주차 확인 테스트와 함께 모의 중간고사를 통해서 최대한 장운고 시험 스타일에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매주 학생들이 딱 등원을 하면 한 15분 정도 확인 테스트를 볼 건데, 전주에 했던 거를 볼 겁니다. 전주에 중세국어를 했다. 지금 8월 5일날 첫 주에 중세국어 했는데, 그러면 요번 주에 등원에서는 중세국어 서술형 확인 테스트를 봅니다. 서술형, 서답형. 왜냐하면 장운고에서 중요한 게 서답형이기 때문에 그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고 통과 못하면 뭐 안타깝지만 수업 끝나고 저랑 또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5회차, 6회차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한 7, 8회차 정도에는 모의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학생들이랑 다 같이 실제 장운고 스타일과 가장 유사하게 시험지를 제작할 거고요. 물론 서술형 들어가 있고 문제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작품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실제로 딱 50분 재고 학생들끼리 OMR 테스트까지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설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모의 중간고사를 왜 보느냐? 우선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로, 자, 7, 8주까지 왔는데도 내가 특정 부분에서 오답이 많구나. 내가 빠진 부분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추가 과제를 줄 겁니다. 추가 과제. 해당 영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50분 내에 시험지를 2번 풀어보면서 아, 내가 첫 모의 중간고사에서는 뭐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좀 오버됐다. 그럼 두 번째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아, 문법에서 좀 줄이고
외부 작품에서 좀 늘려야겠다. 이런 시간 관리 능력까지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모의 중간고사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거고요. 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예상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 일단 당연히 8-1단원의 중세국어가 중요합니다. 요 단원 지금 여름방학 직전에 진도를 이미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어요, 이미. 자, 어렵다라고 하는데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지가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안 했어요. 암기하고 제대로 기출문제만 풀어놓으면 반드시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문법인데 그건 안 한 겁니다. 물론 저는 제대로 된 이해와 확실한 암기가 되어야지만이 객관식 기출문제를 내어줄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기출문제 푸는 거는 불필요한 짓이에요. 그냥 시간만 그냥 학생들 소비하는 거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첫 주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 자, 근데 제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음운변동이랑 한글 맞춤법을 했는데 전 좀 실망했습니다. 이 장원고.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중학생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왜 제가 아쉽냐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고 피똥 싸면서 막 암기하고 기출문제 봤는데 겨우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와. 학생들은 일단 뭐 다 맞긴 했는데 아쉬웠던 거죠. 아마 선생님들도 뭐 익히 반응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2학기 중세국어 그리고 기말고사 문법 요소 같은 부분은 약간 난이도가 조금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땡큐예요. 왜냐? 우리는 확실히 공부를 해놓고 시험장에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철 작품. 교과서에 없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유인물로 나눠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저도 현역을 거쳐왔고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삼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몰라서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긴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가사 작품이거든요. 가사. 물론 각각 작품별로 개별적인 자주 출제되는 핵심 시어, 식구 분석할 겁니다. 물론 뭐까지 할 거냐면 요 삼인곡과 송민곡 간의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까지도 다뤄야죠. 정철 작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6단원에 고전시가 파트가 좀 있습니다. 6-1에 가실이라는 고려가요가 나와 있고 6-2에 상춘곡이라는 가사 갈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범위로 해보자면은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는 영역이에요. 작년 범위로 해보자면. 자, 역시 개별적인 분석과 함께 요 단원에서는 상춘곡과 복합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다른 몇몇 고전시가까지도 제가 다룰 거예요. 이런 게 외부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고전시가가 많이 나왔을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용이 무엇이냐. 마지막 갈래상의 특징 비교하는 겁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시조의 특징, 가사의 특징, 각각의 시대별로 고전시가 특징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이런 갈래상의 특징 묻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요렇게가 아마 2학기 중간고사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진도는 첫 주부터 중세국어, 그 다음 삼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나갈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상춘곡이 또 포함이 반드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춘곡까지 일단은 물론 학교 진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약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9월 첫째 주에 그 원래 고사에서 국어를 볼지 안 볼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본다고 한다면 그 지문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 설명인데
자,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고요. 다만 반드시 첫 주에 나갔던 중세국어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장 보강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영상이 있습니다. 찍어 놓은 거. 그거 애들한테 보여주고 너 해왔어?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문법만큼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과 상의해서 따로 개별적인 현장 보강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방금 하고 왔습니다. 네. 수업 구성은 뭐 7회차 플러스 직전 수업 1회차 되겠고, 뭐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업 진행 현황을 피드백으로 전송을 하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복습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이외의 작품들 보강 실시 예정입니다. 교재는 현재 4권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문법 파트 교재 하나랑 뭐 정철 부수기라고 해가지고 정철 작품 하나,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교과서 진도에 맞춘 내용편, 문제편 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 운해창천이라고 하여 어두운 구름 밖은 맑고 뭐 푸른 하늘일 것이다. 뭐 학생도 와 있지만 저랑 같이 하는 장원고 학생들 성적만큼은 이제 좀 어두운 구름 밖은 나옵시다. 네. 이제는 맑고 푸른 점수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공부 많이 하고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과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